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학재TV의 임동석입니다. 천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제 1단락, 2단락은 했고, 세 번째 이제 천자문에 대한 해설을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이제 그 단락별로 쭉 이제 천자문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제 3단락, 두 구절이, 넉 자씩 두 구절이 합해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찰한, 올래, 더울서, 갈왕, 가을추, 거둘수, 겨울동, 갈무리할장 혹은 감술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 불을 윤, 근데 여기는 윤달윤, 세 개의 그 천자문마다 조금 다릅니다. 여는 뭐 당연히 남을 여고요. 이룰성, 해세, 그 다음에 법률, 법률려, 그 다음에 고를조, 볕양, 이렇게 낮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옛날에 어떻게 읽었을까요, 애들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죠. 찰한 올래 더울서 갈왕 가을추 거들수 겨울동 감출장 이렇게 읽었습니다. 옛날에는. 자,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추위가 오면 더위는 왕 물러가고 가을에는 거두어들이고 겨울이면 갈무리한다. 남은 날짜는 윤달을 넣어 1년을 이루고 했어. 1년을 이루고 율려로서 음양을 조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사실 뭐 봐서 얼른 뜻이 또 안 들어오죠. 특히 두 번째 거는. 그래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훈을 보면은 금방 얘기한 대로 석봉천자문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고 광주천자문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윤을 두어서 다 불을 윤, 불을 뭐 불어나다, 뭐 물이 불어나다든지 뭐가 불어나다든지 불어나다, 더해지다, 많아지다 이 말이거든요. 불을 윤이라고 이제 훈을 달았고 다만 주해천자문에는 윤달윤 해서 정식으로 이건 윤달에만 많이 쓰지 뭐 불어난다 이런 데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윤달윤이라고 아예 해놨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말이죠. 찰한 올래 레자 있죠. 레자를 주해천자문에는 보리래 이렇게 물었어요. 다른 거 더 붙일 만한데도 붙이지 않고 보리, 우리가 알고 있는 밀보리 알죠? 보리쌀 할 때 보리, 보리래라고 붙여놨습니다. 이 레자가 여러분들 원래 보면은 그 동안 때 나온 설문회자에 보면 보리다. 원래는 보리의 뜻입니다. 보리가 자라는 모습을 그대로 그린 이게 상형문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뒤에 오다라는 글자로 넘겨주고 발음조차도 레로 그 빼앗겨가고는 다시 되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자에 이 레자만 들어가면 전부 보리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밑에 저녁 써봤으면 보리맥이 되고 여기다 뭐 저것만 붙이면 다른 의미를 더하고 싶다, 음을 더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보세요. 이렇게 붙이면은 밀가루면 혹은 국수면 또 여기다가 이걸 붙이면 역시 보리모 밑에다 뭐 이것도 붙여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뜻은 보리라는 뜻으로 가지만 이걸 가차라는 건 제가 언제 시간 되면 한번 육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보리 레자를 오다 가다는 레자로 가차로 빌려주고 나서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올래 이렇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려자를 주해천자문에는 려를 등마루려 그랬습니다. 등마루려. 이 등마루가 등마루. 이 사람의 등 있죠. 등에 마루 쭉 해놔요. 등을 여러분들 숙여보면은 등뼈가 말이죠. 살 깊은 속에 안 들어있어요. 등뼈 가죽 바로 튀어나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그걸 등마루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려자의 원래의 뜻이 이거였습니다. 뭐예요? 척추뼈죠. 그죠? 척추뼈를 그대로 그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곡조려 혹은 등마루려 주해천자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래 서왕은 찬 계절이 가면 다시 봄이 온다는데 주역에 있는 말을 여기다 갖다가 이제 붙인 거고요. 그다음에 추수동장은 옛날 사람들은 흔히 춘생하장 혹은 춘종하장, 추수동장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농사일을 춘종하장. 봄에는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장 잘 자라도록 길러주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걷어들이고 겨울에는 걷어들인 곡식을 잘 갈무리해서 먹기도 하고 다음 해에 이제 그 농사 준비를 한다. 이제 이렇게 됐고 또 다른 데는 춘경하운 춘은 날 테니까 춘하 날 테니까 춘에는 밭을 갈고 하운 김매기를 하고 그다음에 추수동장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쓰던 말이 사계절 농사를 이렇게 얘기했었다 이겁니다. 이어서 한례 되고 한의 이 글자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얼음빙자입니다. 얼음빙자. 이수변 그러죠 흔히. 삼수변이 있고 이수변이 있어요. 삼수는 그냥 물이고 이수는 얼음이다. 얼음빙자를 두 개로 이렇게 표시했다. 그러니까 얼음이 있으니까 추운 거죠. 그러면 서자 한번 볼까요? 서자. 자, 서자 보세요. 뭐죠? 날일입니다. 여기다 아들 자자를 써서, 놈 자자를 써서 이게 해와 관련이 있으니까 발음은 이거고 덥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헷갈려서 만약 이렇게 썼다. 이렇게 썼다. 그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이거는 뭐냐?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 그물망입니다. 그물망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것만 들어가면은 두 가지 뜻. 하나는 구체물인 그물, 구체적인 물건. 하나는 추상적인 의미의 그물, 뭡니까? 법망.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전부가 다 뭐예요? 법과 관련되는 것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잘못 적으려면 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쓰면은 뭐예요? 죄, 그 다음에 이걸 쓰면은 관서, 관칭, 관에서 인정하는 것. 그래서 관에서 인정하도록 이름을 써라. 뭐예요? 서명이죠. 그러면 서명은 뭐예요?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자기 자신의 의사표시의 확정. 저기 이름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더울서와 이 관서서자를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분하기 쉬워요. 하나는 날이니까 더운 거고 하나는 법망이니까 법에 해당하는 걸 그대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왕자 있습니다. 거기 왕자. 어떻게 돼 있죠? 두인변에 살주자가 돼 있죠. 그죠? 원래 이 글자는 이게 아니고 두인변에 날생자입니다. 왜? 발음이 왕이니까 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발음이 아주 비슷하잖아요. 그게 있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 거둘수 이렇게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그래서 이건 이체자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체자가 무슨 뜻이죠? 예? 이체자가 무슨 뜻이죠? 이체자. 뜻과 음은 다 같은데 글씨 형태만 다른 것. 그걸 이체자라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례 서왕하고 추수동장이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되셨을 테고, 그다음에 윤여성세라. 윤은 남는다, 불어나서 남는다, 자꾸 불어나서 남는 것.
남는 것은 윤달을 넣어서 어떻게 해요? 한 해를 넣어. 새는 1년. 1년, 2년, 3년, 4년 그 새를 이룬다. 이건 뭔가 윤달을 넣는다. 이런 얘기 쉽게 하면. 그 다음에 율려 조정이라. 률려. 자, 똑같은 이걸 해도 이 중국에서는 뭐예요? 이왕 두 개의 글자가 묶어서 하나의 의미를 형성한다면 가능하면 쌍성이나 첩으로 한다는 것도 알 거예요. 이걸 률려, 리얼. 그럼 이 율려라는 게 뭐냐? 우리는 율자는 지금 법률할 때 많이 씁니다. 그죠? 려자는 뭐 별로 쓰는 데가 없어요. 성씨, 려자에 많이 쓰죠. 근데 율려는 뭐였는가 하면 옛날에 악기 있죠. 악기를 조율할 때 12개의 대나무에다 12개의 구멍을 뚫어요. 12개의 구멍을 뚫어서 그럼 피리처럼 이제 구멍이 많은 거죠. 그래서 1, 3, 5, 7, 9, 11 6개죠. 12개 반이니까. 요걸 률이라고 그랬는데 요건 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2, 4, 6, 8, 10, 12 짝수죠. 짝수 이 6개는 려라고 그랬습니다. 려. 요거는 음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악기의 음의 높이를 조율할 때, 그 음을 불어서 그 음과 같은 높이인가, 요걸 조율하는 데 썼던 옛날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기준이 되고 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율자가 이제 법이라는 뜻으로 또 기준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였다라는 걸 아시면 하는데, 그것은 이제 여시춘추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하는 방법은 뭡니까? 겨울에 갈대잎을 태워서 그 재를 흩날려서 어느 구멍으로 나갈 때는 그 재가 어디로 날아가는 걸 가지고 결정을 했다 그러는데 참 복잡하죠. 그죠? 물론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성세의 세자가 빠졌는데, 세자 보세요. 일세, 이세 할 때, 이 세자는 옛날에 시대마다 달랐기 때문에 천재이루 할 때 그 다음에 년, 세, 다 같이 한 해를 가르칩니다. 년자는 고대 이렇게 썼습니다. 벼가자죠. 벼가 한 번 해서 읽는 한 계절, 한 1년 이런 뜻이기도 했습니다. 자, 율려로서 음과 양을 맞춘다 그랬죠. 아까 률은 양이고 려는 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려 조양이라. 그럼 음양을 조율한다. 그런데 음자는 빠졌어요, 이게. 자, 천자문을 만들다 보니까 이 천자문이 어떻다고 그랬죠? 산문이 아니고 운문인데다가 4글자씩 맞춰야 되고, 또 뒤에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장양, 두두는 이미 운이 맞네. 다음에 내려가면 또 운이 다 맞습니다, 이게. 장양이었죠. 그 다음 뒤에 볼까요? 뒤에 보면 뭐예요? 뒤에 보면 또 뭐예요? 광 해서 이거 맞춰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양에 양자만 넣어서 음양이라는 뜻을 함께 포함해서 쓴 말이다. 이렇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율려로서 음양을 조절한다. 양은 아까 률이고 음은 아까 리어라 그랬죠. 그래서 음양을 조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양을 음양으로 조율한다는 뜻이 되는데요? 예? 왜 양자만 넣어서 음양을 대신하느냐? 율려가 음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음양으로서 음양을 조율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악기의 음과 양을 다 조율한다. 이게 율려는 기준이니까. 기준대입니다. 기준 물건이에요. 자와 똑같은 게 자, 우리가 생각하면. 자의 센티미터라든지 뭐 미터 길이를 맞추잖아요. 그래서 율려는 하나의 기준이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그럼 율도 기준이고 려도 기준이 되는 그렇죠. 근데 률은 양을 얘기하고 려는 음을 얘기하고 그래서 음양을 맞추는 거죠. 어느 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으면은 그게 양이면 양. 중간 이걸 그 음양을 굉장히 그 중시하고 모든 언어에 거기 있으니까 보세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 음양을 어떻게 맞췄느냐. 금방 얘기대로 12개의 구멍을 크기에 따라 음의 고도를 정하여 다른 악기의 음가를 조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홀수 6개를 률,
짝수 6개를 려. 그런데 홀수란 말은 1, 3, 5, 7, 9, 11. 이 여시춘지에 보면 여시춘지 음률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황종, 대려, 태족, 협종, 고세, 중려, 유빈, 림종, 이칭, 남녀, 무역, 응종이라고 구멍마다 이름까지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걸 동짓날에 그 갈대잎을 태워서 그 죄가 흩날리는 모습을 보고 얘기를 했다. 그 악기가 무슨 악기예요? 이건 그냥 기준대죠. 악기가 아니고 18개 구멍이 뚫린 음이 각각 다르게 12개를 음이 나도록 했습니다. 제 첫째 음은 뭐 예를 들면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 한다든지 하여튼 12개 음을 중에 조율 기능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피아노 옛날 우리는 요새 피아노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 우리나라 피아노 엄청 많았죠, 그죠? 그 피아노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피아노 조율사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가서 이걸 가져다면서 그 소리를 쳐보고 어느 음을 눌러보고 이 소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전부 그 팽팽하게 하거나 느슨하게 해서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적으라고 그럽니다. 율려라고 합니다. 율려. 자, 좋고요. 그럼요. 추위가 오면 더위는 물러가고 네.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가을에는 거두어들이고 겨울이면 갈무리 한다고 그랬는데 갈무리 한다는 게 거둬들이는 걸 저장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곡식, 곡물을 다 저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는 날짜는 윤달을 넣어 1년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예. 요즘 학생들이 윤달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데 예. 윤달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유는 이제 윤달이라는 얘기고, 참고로 2023년에 윤달은 2월 달에 들었습니다. 2월 달에. 윤달을 넣는 방법도 아무 달에나 넣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해져 있어요. 왜? 늘 같은 달에만 넣으면 나중에 한 계절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다른 계절이 짧아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맞춰서 넣게 되어 있는데 2023년 계묘년은 음력으로 윤달이 2월 달에 들었다는 걸 아시고 윤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 이제 윤달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천천히 드려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1년은 365일이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365일 5시간 48분 46초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근데 1년은 365일, 이건 태양이 한 바퀴 도는 시간이죠. 365일로 정할 경우 양력에서는 그 남는 시간을 모여 4년에 한 번씩 하루만 더 넣으면 돼요. 양력은. 언제 넣죠? 2월 말에 넣죠. 그래서 2월 28일은 평년이고 윤년에 상대되는 말이 평년입니다. 그 다음에 29일로 넣으면 윤년이 되죠. 그죠? 근데 이 양력도 이제 양력을 먼저 제가 설명드리는 게요. 자, 그런데 그래도 또 거기서 또 남거나 모자라요. 4년마다 한 번씩 하루를 더 넣어도. 그래서 우리가 서기에 나눠서 4로 떨어지는 해는 당연히 그 해는 2월이 29일입니다. 그러면 2024년 4로 나눠 떨어지나요? 떨어지겠죠. 그럼 2024년은 2월이 29일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하니까 또 나중에 너무 많이 몇 초를 더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4년으로 떨어지되 100년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 해는 윤달을 29일이 아니 28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양력은 돌아가는데, 자, 중국이니까 음력입니다. 음력 한번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근데 음력은 364일 혹은 365일로 하여 1년을, 왜? 달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큰 달은 30일, 작은 달은 29일. 그죠? 달이, 왜?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29.5? 하여튼 29일하고 30일 사이입니다. 큰 달은 31일까지 있는데 음력은 31일 없죠. 음력은 31일이 없죠. 아예 없죠. 음력으로는 그럼 30하고 29일이 있죠. 왜? 달이 한 바퀴 도는데 31일까지 도는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왜 양력은 31일까지 있을까요? 365일을 달에 관계없이 12달에 나는 거거든요. 나는 건가? 그래서 달이 뜨는데 양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달이 돌아가는 거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364일 혹은 360일로 하여간 남는 시간에 3년이 지나니까 무려 30일, 근데 29일이나 돼요.
3년을 지나고 남는 게. 그래서 할 수 없이 3년 지나고 한 달을 더 넣어야 돼요. 3년째는. 한 달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또 음력으로 한 해에 10일 21시간이 남아요. 3년이면 한 달, 5년이면 두 달, 19년이면 7달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중간 한나라 때부터 일찍부터 19년 7륜법 3년마다 딱딱딱딱딱 넣으니까 이 또 안 맞아. 그래서 19년 만에 7번 윤달을 넣는다.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3, 7은 21. 21년에 7번을 넣어야 되는데 19년, 2년이 빠진 19년에 7번을 넣어요. 요거를 19년 7륜법이라 합니다. 19년 7륜법. 한나라 때 이 음력 정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삼통력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음력은 무슨 음력이라고 그랬죠? 언제 그러죠? 청나라 초기에 만들어진 아담샬 당약망이라는 당로왕이라는데 그 사람이 만든 서양 독일의 천문학자이면서 신부였습니다. 그 사람이 중국에 가서 음력 쓰는 거 보기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나.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 시헌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시헌력이에요. 쓰고 있는데 어차피 중국에서 정한 걸 우리가 쓰고 있죠. 그 때문에 무슨 영국 박물관에서 한국의 설날 풍습을 재현해서 했더니 중국 사람들이 중국 네티즌들이 막 난리를 쳤다 그러잖아요. 왜? 자기들이 쓰고 있는 음력, 중국에서 농력이랍니다. 농력. 농사짓는데 필요하던 농력. 사실 농사짓는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말도 잘못됐어요. 양력이 농사짓는데 필요하지 왜 음력이 농사짓는데 뭐 필요합니까? 양력 중에서 24절기가 필요한 거지. 자, 농력이라고 그래요. 이거 자기들이 쓰고 있는 이 음력을 한국에서 쓰고 있으면서 그럼 중국하고 한국하고 설날이 같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설날 풍습을 갖다 거기서 공연을 했더니 중 사람들이 난리를 쳤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내가 보기엔 좀 편협한 거예요. 왜? 이거 자기들 만든 것도 아니고 독일 사람이 만들어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 시간 개념이라는 게 똑같이 흘러가는데 그걸 편리한 대로 서로가 가장 맞는 것을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19년 만에 7번을 넣는다. 그럼 3년 만에 넣으면 3, 7은 20일, 21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2년이나 빠져요. 그럼 19년 동안에 음력, 윤달이 들어가는 애가 2번은 없다는 얘기죠. 3년 만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것이 이게 저거다. 이게 윤여성세입니다. 윤달이 있으면 이게 이제 양나라 때니까 이게 400년 되거든요. 양나라 때에 그때도 왜 한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옛날부터 쭉 이제 그 음력으로 써오면서 음력은 자기들 수시로 왕조가 바뀔 때마다 바꿨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윤달이 있었는데 윤여성세라. 그럼 윤달로 남는 것은 윤달로 해서 한 해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율려라고 하는 그 표준 기구를 가지고 음양을 조절하였다. 음양에 맞도록 했다. 그건 단순히 음악 악기만이 아니고 음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이제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한자 이제 천자문이니까 처음 배우는 사람 또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래서왕. 자, 천천히 한번 또 써보세요. 올리세요. 레. 서. 날일자입니다. 가로할자가 아니고. 왕. 점을 맨 나중에 찍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그 다음에 뭡니다. 수수동장. 가을추. 이거 천자문을 많이 줄은 거예요. 왜? 춘종하운. 수수동장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건 뺐죠. 추, 수,
동. 자, 요거나 똑같이 무슨 글자라고요? 얼음빙자입니다. 이수변 그리죠. 동장. 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다 신하 신자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쭉 해서 이걸 하고 이걸 하세요. 학생을 시켜보면 이거 쓸 때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순서도 자기 편한 대로. 이 순서는 언제나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수수동장. 그 다음에 뭡니까? 윤여. 이렇게 하세요. 남을여. 밥 식자 넣고 소리 나는 음을 넣습니다. 이건 음입니다. 지금 간자자에서는 여자가 이 하나로 여자로도 씁니다. 윤여 성세 이룰성 마찬가지로 이거 한 다음에 밑에 걸 먼저 하고 점을 나중에 쳤습니다. 성세 한잔 쓸 때 빨리 지나가야 될 것이 있고 천천히 기다렸다가 손이 어디로 갈까를 생각한 다음에 가요. 성세 윤여 성세 그 다음에 뭡니까? 율여 조양 율 두인변에다가 려자 그냥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쓴 글자도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중간에 한 획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율려 조 고르게 하다 조양 볕양 자 이거 쓰는데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나중에 씁니다. 학생들 보면 이렇게 쓰는 사람 있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글자도 보기 싫을 뿐더러 전혀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래서왕 추수동장 윤여성세 률려 우리는 이제 두음법칙에 두음법칙 자꾸 율로 읽습니다. 율 그러나 이 천자문 배울 때는 가능하면 원음으로 하십시오. 률려 조양 이렇게 쓰시면은 글자가 맞을 겁니다. 따라 쓰게 볼 때 천천히 써요. 다만 언제나 모든 글자 쓸 때는 다 뭐가 있다고요? 하고 자 천천히 어떻게 내려갈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올려도 좋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 쓰는 방법도 한자는 강약이 있고 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정추가 있습니다. 정추란 말은 가늘거나 혹은 거칠거나 굵기의 정도 그런 차이를 알고 쓰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년 7윤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률려라는 것이 옛날 음양을 조절하게 한 기구였다라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그 외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천자문 책을 제 그 해설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읽기를 한번 해보시면은 한래서왕하며 추수동장이라 윤여로 성세하고 률여로 조양이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낱 글자로 읽을 때는 당연히 아까 차란 올래 더울서 가랑 가을추 거들수 겨울동 갈무리장 혹은 감출장 그다음에 윤달윤 나물려 이룰성 해세 그다음에 법률율 법률려 고를조 볕양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윤달에 대해서 여전히 좀 어려운데요. 그게 1년이라는 게 태양 일주기를 가지고 1년을 정한 거잖아요. 보세요. 이제 음력과 양력은 다 아시죠? 양력은 서양의 그 이집트 때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태양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얼마나 걸릴까를 여러 번 측정을 했어요. 많은 측정을 해봤더니 365일 만에 딱 똑같은 자리에 돌아오는데 그거 조금 더 남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12달로 나눴어요. 365일을 12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2로 나누면
약 30점 얼마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날은 31일을 놓고 어떤 날은 30일로 놓고 그다음에 2월 달에 28일로 된 것은 오거스트 왕이 자기가 8월 출생인데 8월을 여러분들 그 양력에 그 상식적으로 양력에 어느 달이 크냐 모자라는 건 되게 이걸로 아시죠? 튀어나온 거는 31일, 들어간 건 30일.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8월 달이 작잖아요. 그죠? 이렇게 따지면, 그죠? 30일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의 생일인 달이 30일이라는 건 너무하다. 여기다 그 7월, 8월은 두 번 똑같이 뭡니까? 31일이에요. 여러분 달력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걸로 했습니다. 다른 생각지 않았어요. 다른. 해가 한 바퀴 도는 경우. 이게 서양의 달력입니다. 책력입니다. 이거 훨씬 더 어때요? 과학적이죠. 왜? 이 지구상의 많은 생물체나 이런 것들은 달에 의해서 더워지고 뭐 계절이 변하고 하는 게 더 많잖아요. 저 해에 의해서. 근데 동양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달 아닙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게. 근데 한 달 딱 돌면 다시 둥근 달이 되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다시 둥근 달이 되고, 다시 둥근 달이 돼서 저걸로 1년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동양은 일찍이 달 주기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무슨 문제가? 1년 365일에 태양력이 안 맞아요. 예를 들면 그전에는 3월 달인데 그 다음 지나니까 이게 4월 달이 돼. 4월 달이 돼야 그 날씨가 나타나.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동양에서는 그럼 두 가지를 같이 쓰자. 왜? 농사 지는데 음력까지 농사를 안 되니까.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24절기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죠? 24절기. 그건 뭐 365일을 24로 나눠보자. 나눠봤더니 얼마 보름씩이에요. 그 닷새가 남아요. 그래서 동양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다 동양은 음력만 썼고 양력은 안 썼다 그러는데 전 그게 아니고요. 음력과 양력을 다 쓴 셈입니다. 왜? 양력은 24절기 입춘 우수경 집춘 정묘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다시 입춘 우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계 달로 하늘에 뜬 달 하늘 밤에 도는 달만 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요. 왜? 3년 지나면 약 30일이 남아요. 한 해가 맞추려니까. 그러면서 3년, 1년에 이제 한, 몇이에요? 9점 며칠이 남아, 1년에. 9점. 그 3년 지니까 3, 9, 27, 30일 거의 되잖아요. 넘어가잖아요. 9.8인가 얼마 되니까. 그럼 그래가지고 그걸 3년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달 더, 그에 넣어줘야 돼요. 그럼 그 해는 몇 달이 됩니까? 1년이? 13달이 되네요. 13달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윤달이라고 그래요. 양력에서의 윤달이라고, 윤달이 든 해라고 그러는 건 하루만 더 넣으면 되는데, 4년마다. 음력은 3년마다 얼마를 넣어야 돼요? 한 달 더 넣어요? 한 달이나 더 넣어야 돼요. 한 달 더 넣고 나니까 또 너무 뺏어 먹었어. 이게, 100년이 지나니까, 19년째 지나니까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19년에 7번만 윤달을 넣는다. 윤달을 넣는다. 해서 19년 7윤법이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 태양이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달도 12번 똑같이 돌아만 줬다면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생기죠. 다른 달대로 지멋대로 도는 그 시간에 계산해 봤더니 다르고, 해는 해대로 1년 도는 것이 다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한나라 때 유양 같은 사람은, 야, 이게 날짜 계산이니까 문제가 있다. 잘못하니까 이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삼통력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외에 뭐 왕조가 바뀔 때마다 전부 달력을 바꿨습니다. 달력 새로 제정했어요. 그래서 명나라 때는 명나라대로 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나라 지나고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청나라도 명나라 달력을 쓰려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 맞는다. 그래서 이 항목에 유성룡의 메모 지난번에 발견했는데 거기에 아예 그때 유성룡이 살았을 때는
1500년대, 1600년대니까 어떻게 해요? 시연역이 나오기 전이죠. 그럼 그때 뭐 썼어요? 명나라 때 만든 달력을 썼잖아요. 그 달력에도, 그래서 그 아예 밝혔죠. 뭐였죠? 대원역인가 뭐죠? 대원역 달력에다가 뭐를 기록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청나라 때 다시 시연역을 썼다. 그럼 우리나라 옛날 역사에 몇 월 며칠 하는 것도 이 달력을 거꾸로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뭐 이거 계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해서 이게 양력으로는 몇 월 며칠이고 그 당시 쓰던 음력으로는 몇 월 며칠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날짜를 이 달력에 30일, 29일 이게 문제 있다. 그래서 뭘로 썼습니까? 무조건 60갑자로 썼어요. 년, 월, 그다음에 일 다 60갑자로 썼습니다. 갑자울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심, 임신교육, 갑수를 병장 이걸로 써나갔어요. 이걸로 써나가 뭐예요? 비거나 빠지는 날짜는 없죠. 그렇죠. 그 순서대로 나가니까. 그래서 주나라 때고 어떻고 한나라 때고 어떻고 거기에 다 60갑자 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음력과 달력은 그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알고 윤달은 양력에서 윤달은 2월에 하루 차이, 하루만 더 넣으면 돼요. 그다음에 음력에는 3년에 한 번 넣는데 그렇게 넣었더니 나중에 너무 많이 넣어요. 그래 19년에 7번만 넣는다. 19년 7윤법 이렇게 내려오면서 수시로 음력은 맞춰줘야 된다. 글자가 빠진 거, 모자란 거, 뭐 넘어가는 거 이걸 다 맞춰줘야 된다. 근데 그 기본은 뭐예요? 유녀 성서이죠. 유녀. 남는 것을 윤달로 해서 그 한 해를 이룬다. 그래서 쉽게 하면 3년마다 윤달 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더 무슨 또 의문 나는 거 있어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 천자문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천자문 그저 쉽게 덤빌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다 알고 계셔야만 이 천자문이 이런 거구나. 또 하나는 천자문이 4글자씩 맞춰서 8글자, 4글자 혹은 8글자로 말이 되어야 하고 거기다 운까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또 겹치는 글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해석이 억지로 맞춰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문장들이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쉽지 않은데 이거는 분명하네요. 그러니까 음력과 양력의 차이를 학생들이 음력은 달의 주기로 계산하는 거고, 그렇죠. 양력은 태양의 주기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만 일러주면 됩니다. 일단은 만약 학생들이라면 음력과 양력이 뭡니까? 그럼 음력은 달이 돌아가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보름날에서 다시 보름날 되는 거. 그걸 해봤더니 1년에 12달하고 조금 남더라. 근데 그 두 개 다 일단 기준은 1년은 365일을 가지고 기준으로 본 거죠. 그렇죠. 왜냐면 365일이 아니라면은 해가 막 1월 1일이 막 여름에 1월 1일 될 수 있고 막 가을에 1월 1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365일이라는 게 태양의 주기를 기준으로 만든 건가요? 그렇죠. 태양이 도는 건 분명합니다. 365일 5시간 48분 46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는데 태양도 365일 딱 돌고 딱 끝나면 좋은데 곧 남아 돌아가요. 5시간 48분. 그것 때문에 그 윤달이 필요한 건가요? 그럼? 그것 때문에 윤달이 필요한데 5시간 48분 그러면 6시간 잡고요. 4년이면 얼마입니까? 6시간 잡고 4, 6, 24. 그게 이제 하루 차이. 하루 차이 아니에요. 그게 4년마다 하루를 넣는 거예요. 넣는데 그럼 남아 돌아가요. 그게 남아 돌아간 4로 나눠서 100으로 떨어지는 그건 안 넣어요. 또 복잡해. 그래야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라는 건 기준은 결국은 태양 주기네요. 태양 기준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음력을 달의 주기로 가다 보니까 달의 주기를 360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더 적게 나오니까. 심지어는 더 적게 나오니까 3년인가요? 그렇죠. 3년이 지나가 보니까 한 달 차이가 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윤달이라는 개념은 음력에서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고 양력에서는 하루라는 시간이죠. 일단 그 정도만 알고 또. 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더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상청이나 관상대 한번 질문해 보시거나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분명히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윤달 넣는 것도
양력은 2월 달에 넣거나 뭐 빼거나 하지만 음력은 뭐 윤6월, 윤4월, 뭐 윤2월, 윤7월, 윤8월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윤달을 언제 어느 달에다 넣는가 하는 것도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안 하고 윤달도 정확하게 정해서 저 양력처럼 매년 2월 달에 넣듯이 그때마다 2월 달에 넣는다면 이 나중에 이 농사 못 지어요. 농사도 못 지고 이거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력으로 윤달이 끼게 되면 그 해는 13달이 되니까 13달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개 이제 양력 음력의 시차가 한 달 정도 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가 보죠. 그렇죠. 대개 한 달 정도 시차가 나죠. 예, 그래서 2023년 1월 설은 보세요. 양력도 1월 달에 있고 음력도 1월 달에 있습니다. 설이 아마 17일, 20일인가? 그렇죠. 대개 다른 해는 어떻게 해요? 2월 4일 날이 설이에요. 그럼 한 달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땡겨다 앞으로 땡겨왔으니까 1월 달에 있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어떻게 돼요? 윤달을 넣어야죠. 그 다음에 그 해에. 그래서 2월 달에 2023년에는 2월에 윤달을 넣었는데 왜 4월 달에 왜 윤달 넣지 왜 2월 달에 넣었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것도 다 어떤 법칙에 맞춰놨다. 왜 안 맞으면 나중에 계절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자,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근데 문장은 뭐 쉽다고 보시면 되죠. 할례 서왕하고 수수동장이라 유녀로 성세하고 남는 것을 윤달로 해서 한 해를 이루고 13달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율료로 조형이라. 음양은 뭘로 맞췄느냐? 율료라고 하는 그런 기준적인 옛날 저걸로 맞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길어졌네요.